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코인의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될 건지 예상을 하기 위해 파이코인과 비슷한 코인들을 자주 서치해보고 공부를 해보는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파이코인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페이코인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코인의 특성을 보면 파이코인처럼 화폐의 특성이 강한 암호화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페이코인은 휴대폰 결제 기업인 다날의 자회사 다날 핀테크에서 출시한 암호화폐로 온 오프라인에서 가맹점을 주 타겟팅했다는 점, 그리고 가맹점으로부터 기존의 카드 수수료에 비해 더 저렴한 1% 정도의 수수료만 발생시킨다라는 점, 기존의 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빠른 정산을 해줌으로써 업주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라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점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맹주들이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은 초반에 큰 프로모션을 해서라도 페이코인을 사용하는 고정 소비층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생길 것이고, 그 결과 수많은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면서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성됩니다. 평균 2%에서 5%의 카드 수수료보다 적은 1%의 수수료만 부담한다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온라인에서 봐왔지만, 사업자의 경우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은 마진율로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 거기에 여기서 1%의 차이는 정말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더구나 카드 정산 주기가 3일부터 크게 90일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곳에서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카드 결제 정산을 기다리시다가 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페이코인 하나가 엄청난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에서 사업자들이 얻는 혜택은 결국 소비자의 혜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여기서 굳이 파이코인을 비교를 했을 때 파이코인에게 살짝 아쉬운 점은, 파이 지갑에서 파이코인을 전송을 할 때 전송자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존재하죠. 현재까지는 0.01의 고정 수수료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점은 처음부터 높지 않은 수수료 책정이라 부담이 없다라는 점이지만, 파이의 가격이 높아지면 반대로 수수료의 부담률이 커진다라는 단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파이코인 하나의 가격이 1,000원의 가격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1,000원에 해당되는 상품을 구매하고 1파이를 판매자에게 보낼 때에는 0.01파이에 해당되는, 즉 10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파이코인의 가격이 10만원까지 상승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000원짜리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0.01파이코인만 지불을 하면 되죠. 문제는 수수료도 그대로 0.01코인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구매 가격에 비해서 수수료가 너무 높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지금 현재 TPL에서 파이로 실물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1코인을 대략 10달러나 100달러에 단합을 하여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0.5 정도의 파이코인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트랜잭션당 기본 1코인에서 2코인의 수수료를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구매자가 페이하는 코인은 총 1.5파이 또는 2.5파이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의 파이 상태이고 미리 연습하는 차원의 실물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 파이 한 개의 가치가 소중해지는 미래에는 과연 이런 형태의 거래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막대한 수수료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번엔 페이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시 고정 수수료가 아닌 1%라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페이코인을 사용하기에 좀 껄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수수료 문제인데요. 페이코인의 진짜 수수료 문제는 가맹주와 소비자 사이의 1%가 아닌 바로 소비자가 페이코인을 충전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거래소 출금 수수료 문제입니다. 아무리 편한 결제 방식을 갖춘 페이코인이라 할지라도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페이지갑에 페이코인 충전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불편하지만 거래소에서 페이코인을 매수한 다음에 페이지갑으로 보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서 많게는 10개의 파이코인까지 출금 수수료로 나가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페이코인이 현재 개당 2,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10개의 페이코인이면 2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거죠. 즉 소액 충전을 위해서 저 정도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면 엄청난 손해가 되겠죠.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충전을 해줘야 뭔가 논리적인 수수료 비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코인이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페이코인 가격이 낮았을 때는 큰 컴플레인이 없었죠. 가격이 상승한 지금은 온라인 여기저기서 비싼 수수료에 대한 컴플레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만 보고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파이코인도 결국 페이코인처럼 화폐의 특성이 강한 코인이기 때문에 고정 수수료의 시스템을 갖춘 이상 미래에는 이런 이슈들을 피해가기 힘들 듯 합니다. 초반 생태계에서는 저렴한 물품들과 레스토랑에서 음식들도 쉽게 파이로 결제될 수 있겠지만,
파이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아쉽게도 밸류가 높은 상품들이 줄을 이뤄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파이가 어느 정도 가치가 높아졌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부분은 모든 화폐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죠. 최근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높은 수수료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꼬집은 언론들도 많고요. 최근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점점 높아져서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들로 어떤 소액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손해다라는 얘기들도 많죠. 그 와중에 파이코인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고정 수수료라는 아쉬운 한계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시 페이코인으로 돌아가 봅니다. 페이코인의 백서를 읽어보면 정말 역시 한국에서 만들어진 코인이라 그런지 몰라도 마케팅 전략이 아주 적극적이고 빠른 확장을 꿈꾸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페이코인의 출시와 상장도 파이코인의 채굴 시작 시점과 비슷한데요. 파이코인이 2019년 3월 14일에 백서를 발표하고 채굴을 시작을 하였다면 페이코인은 그 다음 달인 4월에 리눅스 재단에서 개발한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기반으로 통해 암호화폐 개발에 성공을 했고 상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지만 가장 놀라운 성과 중 하나는 바로 한국 국내에서의 확장성인데요. 페이코인은 현재 6만 개 이상의 가맹점과 제휴를 맺은 상태이고 카페나 편의점, 영화까지 실생활 속에서 페이코인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광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5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페이코인을 사용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사용자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죠. 그에 반해 파이코인은 정식 출시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의 퀄리티에 관해서는 사실 그렇게 뛰어난 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파이 유저들이 쉽게 접근하고 아이디어를 내며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충분히 만들어 놨고 개발자가 자주 얼굴을 비춰주며 어나운스먼트를 하고는 있지만 뭔가 저 회사는 마케팅 직원이 없나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비주얼적인 부분 그리고 직접 광고, 간접 광고가 거의 없는 마치 IT 계열 직원들이 프로그램 코딩만 돌리고 있는 그런 회사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파이코인과 페이코인의 온라인 검색을 통한 분석을 살펴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파이코인이 페이코인을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파이코인과 페이코인 모두 추천인을 통한 혜택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추천인 광고가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추천인 광고 때문에 파이코인이 검색량이 많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이코인은 6만여 개의 가맹점과 제휴를 이미 맺은 상태에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코인이며 파이코인은 현재 그냥 개발 중인 코인일 뿐입니다. 다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파이코인은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해진 상태에서 한국에 최근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페이코인은 반대로 국내에서 해외로 뻗어나간다는 점을 고려를 해봐도 국내의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파이코인이 검색량이 훨씬 높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파이코인은 진짜 마케팅을 아직 시작도 안 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에 실제 올해 말이 돼서 메인넷 출시가 되고 비주얼적으로 큰 발전을 보이고 전문 마케터를 고용하고 메이저 기업과 제휴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아마 다른 코인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폭발적인 이용자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페이코인의 발행량을 보면 총 발행량 39억 개이며 매년 조금씩 시장에 유통하는 형식인데요. 파이코인이 페이코인의 사용자의 10배인 1,500만 명이므로 어느 정도의 비교는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계산식이나 공식은 만들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파이코인은 KYC 인증 후 엄청난 소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행량을 집계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참고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부분에서는 큰 강조를 제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가격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기술적 화폐로서의 가치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페이코인과 파이코인의 또 다른 공통점이자 장점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와 이더리움이 실생활에 많은 거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낮은 TPS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높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고요. 그에 반해 페이코인과 파이코인은 1000TPS에서 3000TPS까지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은 제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현재 테스트넷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열심히 테스트를 할 계획이고요. 많은 전문가들 또한 안정적인 거래 처리 속도와 하루 최대 160만 건을 돌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높이 평가를 한 적이 있고요. 스텔라가 사용하고 있는 SCP 방식을 도입한 몇 개 안 되는 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테스트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 시간을 좀 이해해 줄 것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또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여러 지갑도 같이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확장성 면에서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반해 페이코인은 자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리눅스에서 개발한 폐쇄형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하이퍼레저는 많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속도 처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하고요. 단점이라면 블록체인 자체가 페이코인의 미래 생태계를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확장성 면에서 걸림돌이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이죠. 교육 자료도 크게 없는 오픈소스다 보니까 페이코인 측에서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따로 개발해야 한다라는 아이러니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코인이 현재까지 긴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페이코인 결제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예상하는 만큼 속도가 나올지 무슨 문제는 없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이코인과 페이코인의 비슷한 점과 또 다른 점을 간단하게 나열해 보았는데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인프라를 먼저 구축한 후 엄청난 마케팅 능력으로 코인의 사용을 유도하는 페이코인과 무료 채굴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엄청난 이용자가 미리 코인을 갖게 하고 스스로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는 파이코인을 서로 비교하면서 앞으로도 참 흥미로운 비교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이코인을 설치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휴대폰에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서 파이 네트워크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첫 화면이 페이스북으로 인증을 할 것인가,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할 것인가 물어보는 화면인데요. 이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KYC 인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휴대폰을 바꿔야 할 시 연동하는 정도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페이스북으로만 연동을 시켰습니다만 핸드폰으로 연동하실 분들을 위해서 국가번호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라를 고르시고 한국에 계시면 당연히 South Korea 그리고 플러스 82번 요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일 앞에 0 하나를 생략하셔야 됩니다. 원래 국가번호 뒤에 전화번호 0 하나는 생략하는 거 그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즉 본인의 전화번호가 010-777-1234 이라면 한국 국가번호 플러스 82를 선택한 후에 0을 생략한 후 10-777-1234만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영문 이름은 first name에 입력을 해주시고 last name에는 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길동을 first name에, 홍을 last name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choose your name에는 영어로 아이디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자에서 20자까지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디는 본인이 새로운 가입자에게 추천 코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디 NOENDAND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화면이 뜹니다. 바로 인비테이션 코드, 즉 추천인 코드인데요. 본인이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는 곳이죠. 여기에는 제 아이디 NOENDAND를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다른 새로운 가입자들에게 본인이 생성한 아이디를 추천해 주시면 본인의 채굴 속도가 빨라지니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제 아이디 NOENDAND를 입력하고 밑에 Submit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난 것입니다. 보라색 단추들을 누르시고 시작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번개 모양의 단추를 누르셔야 채굴이 시작이 됩니다. 단 누르신 후에 24시간 후에는 채굴이 자동 중지되니 24시간마다 들어오셔서 채굴 버튼을 누르는 거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24시간마다 알람 기능이 있으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번개 버튼을 누르면 화면 제일 위에 서서히 올라가는 숫자가 바로 본인이 채굴한 파이코인 양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조만간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